오랜만에 만난 편안한 친구. 분위기도 좋고 술잔도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입이 먼저 열리고 말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나가버립니다. 평소에는 꾹꾹 눌러 담았던 가족에 대한 서운함,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불만, 혹은 내 돈 문제까지 너니까 하는 말인데 로 시작해서 가슴속 밑바닥에 있던 이야기들을 훌훌 털어놓고 맙니다. 말할 때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친구가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도 해주니 역시 내 편이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 내가 미쳤지. 어제 그 말은 하지 말걸. 괜히 찜찜하고 내 약점을 잡힌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불안한 예감은 대부분 현실이 됩니다. 내가 눈물로 털어놓은 비밀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벼운 안주거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믿고 속마음을 다 보여주었다가 오히려 그것이 내 발등을 찍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속으로 삼킬 줄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불필요한 구설수 없이 훨씬 평온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밀을 공유해야만 진짜 친한 사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치부를 다 보여주고 상대의 치부를 다 알아야 비로소 마음을 나눈 벗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너무 많이 내어준 뒤일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당신 자신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바라는가.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앞에서는 위로하면서도 뒤에서는 묘한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낍니다. 아, 저 집도 속은 다 썩어가는구나.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었네. 하며 위안을 삼는 것이 인간의 숨길 수 없는 본성입니다. 내 약점을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의 손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내 집안의 치부와 배우자의 흉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시댁이나 처가 욕,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흉입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 우리 아내는 돈 쓸 줄만 알지 모으질 않아. 우리 애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큰일이야.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는 하소연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하소연을 들으며 당신을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털어놓은 남편 흉은 시간이 지나 부부가 화해를 해도 남들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습니다. 결국 모임에 남편을 데려가면 사람들은 속으로 아, 저 사람이 집에서 그렇게 무능하다는 그 사람이구나 하며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내 자식의 흉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혹은 속상해서 털어놓은 내 아이의 단점은 결국 내 아이의 꼬리표가 됩니다. 가족은 나와 한 몸입니다. 가족의 약점은 곧 나의 약점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집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답답해도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하게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결국 나 자신의 얼굴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 즉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망치는 것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내 주머니 사정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어쩌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쁜 마음에 자랑을 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강렬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이 밥값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돈도 좀 벌었다는데 나 1,000만 원만 빌려주라며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옵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돈 좀 벌더니 사람 변했다며 원망을 듣고 관계가 끝납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없고 쪼들린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안타까워하며 밥 한 끼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간격이 길어지고 괜히 바쁘다는 말이 늘어납니다. 혹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은연중에 당신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하게 됩니다. 옛말에 돈이 많으면 시기 질투를 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지갑의 두께는 나와 내 배우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가 돈을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밥이나 안 굶고 살 정도지 뭐라며 능청스럽게 웃어넘기십시오. 자랑할 필요도 없고 가난을 핑계로 동정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남의 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아까 그 친구 말이야. 우리는 종종 대화의 분위기를 띄우거나 상대방과 더 빨리 친해지기 위해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안주거리로 삼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나의 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맞장구 치며 했던 말들은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로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졸지에 앞뒤가 다른 가벼운 사람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한다면 절대 호응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저는 잘 몰랐네요. 하고 선을 그은 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버려야 합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말을 줄이는 것이, 특히 나의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기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서 완벽한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사람을 찾아가 털어놓기보다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일기장에 그 마음을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감정의 찌꺼기는 스스로 정화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묵묵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깊은 신뢰를 느끼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며 징징대는 가벼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속을 알 수 없지만 깊고 단단한 호수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어도 한번 꿀꺽 삼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말만 남기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적 미소는 입이 무겁고 마음이 깊은 여러분의 품위 있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